자, 이 사주는 올해 32살 된 여명의 사주인데요. 계운형 갑인월 갑술일 정묘시에 갑목의 일간으로 태어났어요. 보면은 등령을 했죠. 등령하고 득세를 해서 비겁으로 신강한 그런 사주가 됐고요. 오행을 고루 갖추고 오행을 고루 갖추었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적절한데 인월에 태어났죠. 이 인월은 아직 이른 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 초춘이라고 해요. 처음 온 그런 봄이어서 아직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은 춥다고 해서 이게 이제 화의 조우가 좀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됐고요. 월지 등령을 해서 또 여기 인중에 봉기죠. 갑목이 월간에 투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러니까 월간에 투출을 한 데다가 또 이 시지에 겁재 양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양인을 겸한 그런 걸록격의 사주이고요. 비경겁재로 또 이렇게 신강하게 되니까 이제 식재관을 희용신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식재관을 이제 희용신으로 쓰는데 주로 이 사주는 왕한 것은 설해야 되기 때문에 식재를 용신으로 주로 쓰게 되죠. 그래서 화토를 희용신으로 쓰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이제 금은 이 신강하기 때문에 이제 금의 이 극도 필요한데 금은 좀 약하죠. 그리고 금수는 이제 이 갑목이 비록 인월에 태어났지만 또 수도 수인성의 그 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금과 수는 이제 한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신에 속하고 이제 여기서는 목이 이제 기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구신. 그래서 화토가 희용이 되고 금수는 이제 한신, 그리고 목은 이제 기구신이 되는 것이고, 이 사주 원국 내에서 이 정화가 희용신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비경겁재가 많은 것에 비해서 또 이 정화가 좀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목다화소라고, 목이 많아가지고 화가 좀 작아서 잘못하면 이제 만약에 운을 잘못 만나거나 그러면 이제 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다화소가 됐는데, 근데 이제 운에서 이렇게 그 사오의 남방화운으로 이렇게 빵빵하게 이 희용신을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 사주는 이 운이 남방의 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 이 북방의 수운으로 가게 되면 이 사주는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운이 북방의 수운으로 가게 되면 좀처럼 발복하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주는 왕성한 목이 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목이 왕성한데, 이 왕성한 목이 이렇게 시간에 화를 만나게 된 것을 목화통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목과 화가, 왕성한 목이 화를 만나서 잘 어우러진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목화통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주가 사주 구성도 좋으면서 대운이 잘 받쳐주기 때문에 확실히 이 목화통명의 귀격에 좋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신강한 일간 갑목은 오행 중에서 유일한 생명체라고 하는데, 또 유일한 생명체다 보니까 어질고 선하고 또 항상 긍정적이면서 매사가 희망적인 그런 사람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이제 모든 도전을 잘하는, 그러니까 도전과 시작과 도전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인데, 사주가 신약한 게 아니고 신강하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그런 시작한 일들은 끝까지 결과까지 마무리를 잘 짓는 그런 사주가, 그러니까 그런 사주인 거죠. 신강하니까 다 감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를 짓는 그런 사주예요. 그리고 이제 목화통명이니까 목화통명의 사주라서 활발한 사회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또 타인들을 가르치거나 단체 같은 데에서 지도자
지도자나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만약 결혼을 했다면 시댁이든 친정이든 본인이 막내 며느리가 됐든 아니면 뭐 친정에서도 막내나 차녀로 태어났다고 해도 결국은 요 사주의 간목의 일간이 장남 장녀의 역할을 하게 되고 맞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목화 통명인데 또 그러니까 이 지지에 또 인술 합의되고 묘술 합의되죠. 그러니까 합의돼가지고 희용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화 통명인데다 또 이렇게 합의되니까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밝고 환하고 빛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포근하고 그런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그러니까 따뜻함이 저절로 묻어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운도 좋고 사주 구성도 좋고 이렇게 좋은 사주인데 다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신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 이 사주 중에서 안 좋은 것은, 그러니까 좀 약한 것은 뭐냐? 안 좋다기보다 좀 약한 것은 이 관성이 약하죠. 그러니까 천간에 투출하지 못했고, 또 이제 이 시지가 아니고 연지에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일관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좀 이 관이 약해요. 약한 데다가 또 운도 이렇게 남방 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식신상관의 운이니까 화의 기운이,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본인의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식신상관의 운이 오게 되면은 이 사주 당사자는 좋지만 상대적으로 이 금관성은 화급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관을 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평범하고 괜찮은 사람이지만 이 사주 당사자보다는 이 관이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일찍 하게 돼요. 결혼을 일찍 하게 되는데 언제쯤 하냐면은 이 정사대운에 사화가 사유합을 하죠. 사유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관이 약한데 이제 지난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자년이 됐고 그 21년은 신축년이 됐어요. 물론 이때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는 하지만 이때 이제 신축년이 되면은, 경자 신축년이 되면 약한 관성이 천간에 투출을 해요, 연에서. 그래서 이제 사유축에 삼합이 되면서 요 시기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혼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과 인연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민 개묘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올해까지 이제 갑진년까지 온 거예요. 이제 올해가 갑진년이 됐는데, 이 갑은 이제 천간에 이 신강한데 또 비견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또 이 이제 진토는 또 내 일지 배우자궁을, 그러니까 내 앉은 자리를 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어떤 가정이라든가 결혼 생활에 좀 문제가 생기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성과의 어떤 대립이라든가 갈등이 생기게 되는 시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을사년이 되면은 내년이 이제 을사년이 되죠. 그럼 을사년이 되면 이 지지에 이제 이 대운에서 지금 현재 24 요 대운에 있으니까 대운에서 사유합을 했는데 또 을사년이 되면 목생화돼서 화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은 저 간목 일간은 사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대신에 가정사라든가 이런 연애에 소홀히 하다 보면 이 금을 자기 활동 때문에 이 금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을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 관성과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 3년 정도, 그러니까 사오에 남방화운이 들어오는 식신상관이 강하게 들어오는 이 시기에 헤어지거나 이별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관성이 좀 약하고, 자, 이 사주는 근데 이제 대체로
다 좋죠. 대체로 다 좋은데 운을 보면 나쁜 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요 어렸을 때 을묘대운은 이 연지 이제 묘유충이 되고 이렇게 돼서 좀 잠깐 안 좋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 어린 시절은 부모 운을 따라가니까 뭐 크게 이렇게 상관은 없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좋은 운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시간에 정화가 있는데 이 정화가 식신이 아니고 상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관은 오만방자하고 자기 멋대로의 좀 자기 멋대로 오만방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연간에 이 개수가 이렇게 힘이 약한 건 아니죠. 금생수가 돼가지고 이 개수도 힘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요격이 됐어요. 근데 이 상관을 조절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이 개수가 적당히 조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관의 단점이 나타나기보다는 좋은 점이 발현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똑똑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총명하고 똑똑해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대학도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죠.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가고, 그리고 대학 생활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대학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진은 이제 이 사주에 인목과 묘가 있는데 이 진이 오면 인묘진의 삼합이 되면서 비경겁제의 운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외국에 힘이 강해지니까 외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나 프랑스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학연수를 가서 이 외국어 구사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외국어 구사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학적으로 이제 굉장한 이제 재능을 갖게 됐는데,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여자기 때문에 한 24, 요때 이제 졸업을 하는데, 이제 요때가 이제 졸업할 무렵이 아마 병신년이 될 거예요. 병신정유. 이렇게 되면 2016, 17년이 되는데, 졸업을 하고 요때 이제 취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어떤 회사, 어떤 직종,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어학 관련한 그러니까 통역 업무를 하는 외교관이라든가 아니면 외국계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해외에 파견 근무를 한다거나 출장을 다닌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학 관련한 일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젊은 시절에 누구보다도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힘이 있고 또 식신상관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연애도 또 누구보다도 사랑도 열심히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식상생재를 하니까 돈도 열심히 벌고, 이렇게 이제 젊은 날을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50대가 되면 이제 경신, 신유, 임술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제 실제로 이 신유술은 가을이기 때문에 결실의 계절이 되듯이 이 사주도 역시 사오미의 남방화원에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자신이 열심히 산 삶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마무리의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대학 강단에서 목화 통명의 사주이니까 대학 강단 같은 데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대학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편관의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주에서는 관이 약했어요. 그래서 편관의 운이 이제 확실하게 천간에 떠서 천간 지지로 이제 힘있게 들어오기 때문에 고위직 같은데 선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가 따르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고위직에 고급 공무원이 된다거나 이제 선출이 돼가지고, 아니면은 국회의원도 충분히 될 만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이 목화 통명의 사주이니까 말은 만약에 국회의원을 한다라고 하면 말에서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젊은 시절은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온 데다가 이 중말년에 가서는 또 좋은 결실과 결과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좋은 사주를 풀이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 사람은 그러면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사주로 태어났느냐라고 하면, 이 사주는
부모의 덕보다는 조상의 음덕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이제 이 금수는 이제 한신이라고 했지만 이 사주에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이 간목은 오행 중에서 유일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수의 생도 필요한데 연주에 정인과 정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부모보다는 조상의 음덕을 더 많이 받아서 이렇게 좋은 사주 운명과 운을 만나서 열심히 산 그런 사주가 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술일주 여명의 사주를 풀이해 봤습니다.